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무너지는 건강 밸런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오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문제 보이십니까?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데 어떻게 해야 건강한가? 네, 그 다음에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 우리 몸에 들어있는 거. 네. 그 다음에 건강의 3요소. 건강의 3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몸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건강의 3요소 이렇게 살펴보면요. 크게 이 운동, 영양, 그 다음에 휴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영양, 휴식.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이 뭐 건강에는 뭐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예,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도 있고, 예, 정신적인 건강도 있고, 뭐 다양한 건강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건강 부분만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느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우선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영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양 보이십니까? 영양. 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건데 일단 영양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운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휴식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 되는데 이게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사람은 태어나서 일단은 울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단 말입니다. 네,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가 영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양을 가지고 아기 때는 그 몸에 열이 일단 많아요. 심장이 되게 빨리 뛰어요. 아기들은 맥박이 빨라요. 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몸 자체가 그냥 막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는 먹고 나서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는 게 문제가 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나면 당연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피곤한 것을 이거는 내 몸에 안 맞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해가지고 이 운동은 내하고 안 맞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나면 당연히 피곤하니 당연히 쉬어야 되겠죠. 이게 당연한 것들이죠. 이 삼박자가.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우리가 너무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영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건데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게 식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영양이, 예,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영양이 실조인 상황이에요. 영양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건데, 첫 번째가 물을 너무 안 먹어요. 물. 예, 여러분들은 지금 물을 제대로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너무 안 먹는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양소들 중에는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미네랄 영양을 안 먹고 있는 거죠. 소금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물입니다. 물을 안 먹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 물은 몸속으로 들어가는 수분 총량을 말을 하는 건데, 그건 국물도 포함되어져 있고 일반 물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시는 물들을 보면, 물의 양을 보면 진짜 하루에 뭐 한 잔, 두 잔, 거기다가 국물도 안 먹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소변은 또 가. 그러면 이제 몸에서 자꾸 수분이 빠지는 거죠. 물이 우리 몸에 왜 중요하냐면, 내 몸에 쌓인 독소를 녹여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물입니다. 뭐라고요? 내 몸의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은 극성이 물질이고, 극성인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은. 그래서 물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보통 그냥 국물이고 뭐고 다 합해서 한 뭐 2리터 정도 이상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나가는 소변량이 그 정도이니까. 그리고 물은 내 몸의 체온 조절을 해줍니다. 내 몸의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한 번에 훅 떨어지고 한 번에 훅 올라가고 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 이 물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수분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분을 어떻게 얼마나 드시고 있냐라는 거고, 그리고 이 물을 드실 때에도 물은 미네랄 수를 드시는 게 좋다. 즉 미네랄이 좀 충분하게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 그 미네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고열 소금, 융해 소금을 몇 알갱이만 집어넣어 주어도 미네랄 흡수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굉장히 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흡수될 때 미네랄도 같이 집어넣어 버리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미네랄을 일부 섞어서 마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알칼리 이온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물로 각광을 받게 되어지고, 또 미네랄이 어느 정도 있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도 어느 정도 비율별로 들어있는 게 또 흡수가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물을 마실 때 미네랄을 같이 흡수하는 게 좋다라는 거. 자,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니까는 물 정말 많이 드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숨 쉬는 것인데, 공기가 이제 우리가 움직이면은 또는 뭐 가만히 있어도 호흡은 계속 해야 되고,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산소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 산소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산소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이게 가늠이 잘 안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만 비교해 보셔도 돼요. 산에 가서 숨 쉬었을 때, 공기 좋은 데 가서 숨 쉬었을 때, 도시에서 숨 쉬었을 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공기가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산소 공기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톤치드가 어떤 거냐면 자연 면역 물질입니다. 내 몸에 이 피톤치드가 들어와 가지고 내 몸에 자연으로부터 온 물질로부터 면역을 만들어 줍니다. 자연 면역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식물이 곤충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물이 내놓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피톤치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피톤치드는
곤충한테는 곤충이 잘 살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면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곤충도 나무하고 공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나무로부터 얻어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내놓는 자극성인 물질이 곤충 몸에 들어가 가지고 곤충에도 영향을 준다. 이것처럼 사람의 몸에도 나무가 내놓은 물질이 사람의 몸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내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 몸에서 면역을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도시에 살게 되면은 이런 면역 물질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산속에는 항상 나무가 그 피톤치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속으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그 면역이 중요한 환자가 어떤 분이냐면은 암 환자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는 집에다가 편백나무 조각을 많이 이렇게 깔아 놓거나 붙여 놓거나 인테리어를 해 놓거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고, 거기다가 물을 뿌리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그 나무로부터 피톤치드를 계속 공기 중에 증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향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집에다가 많이 넣어 놓으면 집 나무로부터 빠져나온 게 내 몸에 자연 면역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집에다가 나무 조각을 많이 깔아 놓는 게 좋습니다. 정편백나무가 안 되면 진짜 산에 가서 장작이라도 갖다 놓으십시오. 네, 그런 것이 도움이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속 공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한 개가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마이너스 이온의 실체가 뭐냐면 전자이고, 이 전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다라는 거죠. 항산화제. 전자는 항산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에 가면은 항상 항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살면 24시간 항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속 공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항산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 속에 적혈구가 이렇게 많이 엉겨붙어 있는데 이것을 다 떨어뜨려 줍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공기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기본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 산소도 못 가, 피톤치드도 안 가, 마이너스 이온도 못 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면역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 밸런스가 무너지면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고, 면역 밸런스가 장시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몸이 거의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한다. 만성 질환, 생활 습관성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영양이 이제 또 필요한 거죠. 자, 영양소 어떤 게 있냐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탄수화물은 엄청 많이 드시는 편이죠.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일단 문제다라는 것이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요즘은 바뀌어서 저탄고지를 하자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탄고지하고 간헐적 단식하고 지금 뭐 같이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하루에 한 끼, 꼬르륵 소리가 날 때 먹는 그런 한 끼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내 몸에 당분을 많이 줄여 놓는 그렇게 하는 식사 생활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다. 그 다음에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단백질 들어있는 문제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육고기의 경우에 고기의 질, 뭐 나쁜 물질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이제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사실상 식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단백질이나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똑같습니다. 아미노산 종류는 20가지가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에도 아미노산 20가지가 들어있고, 동물성 단백질에도 아미노산 20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먹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뭐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신탕을 먹으면 힘이 난다. 그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힘이 안 난다. 그거 아닙니다. 원래 같은 겁니다. 네,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미노산은 다 똑같이 들어있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네, 동물성 단백질도 양을 좀 줄여서 드시는 게 좋은데, 아예 뭐 동물성 단백질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이렇게 되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하다. 근데 왜 동물성 단백질을 못 먹게 하느냐, 자꾸 이렇게 막느냐라는 건데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돼 가지고 일어나는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이 동물성 단백질을 더 못 먹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건데, 소화를 시킬 때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단백질의 이 조직 결합성이 동물성 단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화를 시켜가는 과정에 약간 덜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동물성 단백질이, 그런 것들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니까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한때 지방 굉장히 뭐 이렇게 혐오식품처럼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지방은 이제 지금 이제 곽강받는 그런 시대가 또 되어져 버렸는데, 저 집에서도 그래요. 뭐 예전에는 지방 먹지 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식사할 때 그랬는데, 갑자기 또 지방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의리동절하죠. 뭐 시대가 그렇게 되어진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학의 논리에, 과학의 허점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골라서 정말 옳은지 판단을 잘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점의 한계죠. 그 다음에 비타민 U가 있는데요. 비타민은 뭐 크게 지용성, 수용성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비타민을 저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C군, 이런 것들은 많이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용성인 비타민 U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섭취를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물로부터 충분하게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미네랄이 또 부족한 게 문제예요. 미네랄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식물, 즉 땅의 힘을 빌어서 땅으로부터 영양소를 흡수를 하는 식물의 영양 성분이 적게 들어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땅 속에 토양의 영양소가 적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보다 적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먹었던 영양 성분들이 흡수되어지고 남은 것들은 변으로 나갔다가, 그 변으로 나간 영양 성분들이, 사실 똥이 영양 성분이죠, 덜에 갔단 말입니다. 덜에 뿌려져 가지고 다시 그게 이 식물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오고 다시 돌아가고, 이게 되었는데, 요새는 뭐 사람들이 다 먹은 게 어디로 가냐면 하수구로 들어갔다가 하수 처리장에 가서 다 분해돼 가지고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나머지는 바다로, 강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영양 성분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영양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만 하다 보니까는 우리 입으로 들어올 게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옛날보다 훨씬 더 영양 성분 함량이, 식품의 영양 성분 함량이 줄어 있대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미네랄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소금을 줄여서 먹어라 하는 이상한 논문 한 개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전부 소금을 저염식을 해라 이렇게 머릿속이 세뇌가 되어져 있는 바람에 인식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고, 그거를 또 이 체크를 제대로 또 안 하고 있어 가지고, 혈중에는 체크를 하는데 혈액의 바깥쪽, 저 체액이 있는, 림프가 있는, 세포가 있는 곳에는 체크를 안 하고 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내 몸에 염분이 부족한지 남은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나트륨 부족 현상,
소금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 있다. 나트륨. 혈액 속에서는 다 정상이에요. 정상인 이유는 빠져나가는 나트륨을 다 해소를 해가지고 혈액에 돌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체액 중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좀 더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기타 뭐 칼슘, 마그네슘, 기타 등등 작은 미네랄, 그 미량 원소로 들어있는 미네랄들이 다 부족한 경우가 흐다하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균인데, 균 음식은 우리 예전에는 참 많이 먹었어요. 먹었던 게 김치인데, 김치를 많이 먹었던 시절이죠. 근데 지금 김치 유산균 별로 안 먹고 있는, 김치를 안 먹으니까 균의 양이 적고, 그래서 유산균도 따로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영양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해결을 하고, 또 영양 요즘 유튜브에 전부 영양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네, 먹으면 어떻게 좋다, 어떻게 좋다,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양은 점점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는 퍼져나가리라고 봅니다. 이 영양제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점점 더 급속도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잘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었으니까는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하면 먹었던 게 대사가 되어져서 빠져나가는데, 운동을 하면 일단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대표적인 게 뇌를 자극을 하는 거고, 뇌를 발달을 시키는 거. 뇌 세포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병을 고치고 싶으시면은 맨발로,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도 맨발로 진짜 3년만 걸어버리면, 저는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살고 싶으면 걸어라. 걸으면 살고, 걷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발바닥에 오는 자극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진다. 활성화되어진다. 이유는 발바닥에 들어있는 다양한 신경이 머리까지 전달이 되어지고, 이 머리가 그거를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열심히 걸으면 저는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라. 그래서 이 방송 굉장히 예전에 나왔던 건데,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걸어마 날 살려라. 그걸 보시면은 일본의 어떤 유치원에 에서는 맨발로 애들이 막 이렇게 또 뛰어다니고 운동을 하고, 맨발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발달이 돼가지고 주산도 4살 5살이 주산도 굉장히 잘하고요. 오르간 같은 이렇게 조그마한 건반악기 이런 것들도 눈을 감고도 다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이 또 발달하고 신경이 발달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거꾸로 물구나무를 써가지고 복도를 이걸 거꾸로 물구나무 써가지고 걸어 다닌다고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런 정도로 발바닥 자극은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니까는, 병이 있고 이 병을 고치기가 힘드신 분은 열심히 걸으시면 저는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걸어야 걷는 사람이 통찰력이 생긴다. 그래서 심각한 고민이 있을 때에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 해결할 방법을 지혜롭게 잘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들 이제는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걸어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걷는 거 굉장히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운동을 너무 안 한다? 걷는 거마저 안 한다. 뛰면 더 좋죠. 그래서 맨발로 걷는 거, 앞으로 맨발스러운 신발 이런 게 나오면 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발을 개발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은 이제 피곤하잖아요. 쉬어야 돼요. 이제 쉬는 거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어지죠. 휴식 수면 이거 할 때 부교감 신경 항진. 그래서 교감 신경 항진은 주로
호흡이 막 올라간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혈당이 올라간다든지 네, 긴장을 하게 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교감 항진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는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염증, 특히 그 과립구의 숫자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과립구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농이 생기고, 네, 고름 같은 게 생기고, 열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 교감신경 항진이다. 뭐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 이런 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교감신경 항진에 해당되어진다. 근데 그 반대되는 게 이제 부교감신경인데,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지면 림프구의 숫자가 올라갑니다. 면역세포 중에 림프구 숫자가. 그리고 이제 이 부교감 항진은 이게 되어지면 이제 잠을 잘 자게 되고, 숙면을 하게 되고, 소화를 잘 시키게 되고, 네, 맥박 떨어지고, 호흡도 줄고,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교감 항진에 해당되는데, 부교감 항진, 교감 항진은 항상 내 몸에서 두 가지가 항상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극도로 어느 정도 교감 항진이 되었다가, 극도로 부교감 항진이 되어지는 것이 저는 건강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기들 한번 보세요. 애기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요. 네, 그리고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꼬꾸라져서 자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뛰어다닐 때 교감 항진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피곤하니까는 다시 꼬꾸라져서 자버린다. 요게 부교감 항진하고 교감 항진이 극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지금 일상적인 사람들은 맥박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갔다가 이거를 지금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항상 일정하게 그냥 뭐 세지도 않은 60, 70만 계속 뛰고 있는 요거만 하고 있으니까는 심장이 갑자기 뛰면 문제가 생긴다. 또 물론 심장이 갑자기 뛸 수 있는 어떤 에너지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 이런 것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심장이 많이 뛰는 운동, 심하게 뛰는 운동, 교감 항진도 시키고, 심장이 아주 적게 뛰는 휴식, 수면, 부교감 항진도 시켜야 돼. 이게 왔다 갔다 되어져야 된다. 이걸 못하는 게 문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좀 전에 자율신경에 의해서 교감, 부교감 신경이 조절되어지는데 요게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증진을 시킨다. 그래서 내 몸은 원래 병이 생겨 있으면 그냥 굶거나 뭐 어떤 음식을 못 먹게 만들거나 그냥 누워 자게 만들거나 아니면 기절을 시켜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눕혀 놓습니다. 이게 내 몸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기절도 자연 내 몸이 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기절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그것도 살기 위해서 기절을 시키는 것이고요. 수면 무호흡을 하고 해야 돼. 즉 호흡을 안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깨어나도록 내 몸이 다 조절을 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요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깨웁니다. 네. 이렇게 내 몸에는 항상 적당한 맥박, 적당한 혈당, 적당한 혈압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체온도 적당한 체온은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이게 이제 이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되어져야 자연 치유력 내 몸이 나를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교감, 부교감 항진이 잘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어야만이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이걸 가지고 우리 주변 생활 환경에 우리는 순응하고 적응하고 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몸은 거기에 항상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겁니다. 먹어야 되는 것들 열심히 잘 먹어야 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열심히 잘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먹는 것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은 것은 산소를 집어넣어서 호흡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자꾸 빼내야 되는데 좋은 산소와 좋은 공기와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돌아서 이산화탄소가 되어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또는 변으로 빠져나가고 소변으로, 땀으로, 콧물로, 눈물로 빠져나간다. 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세포 안에서는 에너지를 만들고 체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질을 통해서 몸 바깥으로,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통해서 몸 바깥으로 자꾸 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대사돼서 나가고, 들어가고 대사돼서 나가고, 이게 잘 일어나야 내 몸의 생명 유지를 지켜주는 신진대사가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자연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영양, 운동, 휴식,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가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라는, 그쵸. 네, 여기까지. 네, 좀 길었습니다만은 좋으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